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상에 등장하는 발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해군이 있어요. 한 문제 때 그 발해만 유역에 설치된 군입니다. 하북성 창주시, 산동성 덕주시, 천진시 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해국이 있는데, 발해국은 이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는데 그 30년 뒤인 698년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발해국입니다. 본래는 진국이라 했습니다만 나중에 중국에서 발해라고 칭을 했지요. 그 다음은 북경 동남쪽에 있는 그 바다를 또 발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발해라는 기록이 나오면 이게 어떤 발해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북경 동남쪽에 있는 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바다는 삼면이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연영성, 서쪽은 하북성, 남쪽은 산동성. 그리고 대륙을 관통해서 흐르는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발해입니다. 그리고 해하, 조백하, 난하, 요하가 다 이 발해로 들어가지요. 이 발해란 어떤 곳이냐? 저는 이 발해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발해의 3대 제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본 바로는 이 발해에서 특히 이 진왕도시 북대하 이 지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택동이 여름에 그 수영을 즐긴 곳인데요. 모택동은 평소에 목욕을 별로 즐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 수영을 즐겼다고 하는데, 여름이면은 발해에 나와서 수영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진왕도시 북대하입니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이 휴양소가 전부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하와이를 갔을 때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중국의 이 발해만의 북대하 유역에 갔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는 또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여기에 5대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업, 항구, 석유, 또 여행업, 바다소금, 해염, 이 5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그냥 다른 바다와 달리 육지에서 여러 그 강들이 이리 흐르기 때문에 아주 물이 영양분이 많죠. 그래서 뭐 생선, 새우, 게, 어패류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지요. 어류의 연간 생산량이 49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항구들이 있고, 또 2007년도에 발해 해저에서 석유가 발견됐는데 그 매장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 중국에서 그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경치가 아름답다 보니까 여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최대의
이 염장, 이 바다 소금, 해염장이 여기 발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의 다른 이름을 취보분이라고 합니다. 몰취 보배보 동이분. 그러니까 보배로운 보물들을, 보석들을 다 모아놓은 동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볼 때에는 이 전 중국에서 기온이 아주 살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이 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겨울에는 추워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영하 막 20도, 30도 내려가고 말이에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더워서 아주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하무혹서, 여름에는 혹독한 더위가 없고 동무엄하니라, 겨울에는 엄동설한이 없다는 거예요. 2월에 날씨가 추울 때 그 0도 좌우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8월에 한참 더울 때 21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발해가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을 살펴보면 전국시대의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소진장이. 그 사람이 제 나라 북쪽에 발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나라는 산동성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산동성에서 북쪽에 발해가 있다 그러면 지금의 발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시대에도 이미 지금 북경 동남쪽에 있는 이 바다를 발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마천 사기에서 한 무제가 양복이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조선을 칠 때 발해를 건너서 쳤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나라 때에도 이 바다를 발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당 시대에 오면 멀요자 요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중국의 수도가 저 지금의 섬서성, 뭐 장안, 낙양, 여기가 수도였으니까 거기서 보면 아주 하북성에 있으니까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요해라 했습니다. 수양제가 고구려에 그 침공했다가 돌아가서 이제 그 전쟁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살수대첩에서. 이제 수장 요해 전망 장사조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데, 요해에서 전쟁하다 죽은 장졸들을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그때 발해를 요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 발해를 북해라고 말했어요. 북해, 북쪽 바다. 그 이제 백이숙제의 나라가 고죽국인데, 백이숙제가 고죽국에 살았는데 백이숙제를 가리켜서 북해의 물가에 살았다 그랬거든요. 북쪽 바다의 물가에 살았다. 백이숙제의 고죽국이 있었던 곳은 지금 하북성 진왕도시, 아까 그 아름답다고 한 북대하에서 멀지 않은 노룡현에 고죽국 유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북성 노룡현에 살았던 백이숙제를 가리켜서 북해의 물가에 살았다 그랬으니까 그 북해가 발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맹자가 북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했는데, 이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설명하면서 가령 태산을 양쪽 어깨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는다, 꺾어오라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구분을 명확히 설명했는데, 그때 북해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 말한 북해, 다시 말하면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이 산해경에 나옵니다. 북해지우의 유 국한이 명할 조선이라 북쪽 바다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국조 단군이 건국한 그 조선은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 바다의 모퉁이, 다시 말하면 발해의 유역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해의 유역 북경 부근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산해경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된 무경총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국방을 위해서 편찬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선하가 북경 북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는데 조선하를 건너서 고북구에 간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고북구는 지금도 중국 지도상에 나와요. 조선하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중국 지도상에는 북경시와 고북구 사이에 조하가 있습니다. 조선의 조자에 그 삼수변을 붙이면 조수조자가 되잖아요. 조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하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조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나라는 960년에 건국이 됐는데 이 무경총요라는 책은 그 뒤에 한 60년 뒤에 편찬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전까지 북경 북쪽의 강 이름이 조선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다면 왜 북경 북쪽에 조선의 강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산해경에 말하는 그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근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또 기록은 없느냐? 또 송나라 때 이 대표적인 4대 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평환욱기입니다. 태평환욱기에는 아까 그 하북성 진왕도시 노룡현에 고죽성이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인 고죽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노룡현에 조선성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죽국이 있기 전에 고조선의 성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적인 조선성이 송나라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선하, 조선성 이런 것은 거기에 조선의 국가가 있었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해 유역에 세운, 오늘날 북경 부근에 세운 이 고조선은 누가 세운 것이냐? 어떤 민족이 세운 것이냐? 박달민족이 세운 것입니다. 그 임금을 박달임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단군은 박달단임금군 아닙니까? 한자로 말하면 단군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박달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던 구이 9개 민족을 통일해서 발해 유역에 박달임금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해의 모퉁이에 세운 조선은 박달임금, 박달민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박달조선이죠. 우리는 그냥 조선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달조선인 거죠. 이 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인물인데 공자보다도 그 태어난 시기가 앞섭니다. 이제 법가사상의 아버지죠. 법가사상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관자에 조선의 앞에 박달의 그 박달이라는 그 표현을 붙여서 발조선이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박달이란 말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발이라 씁니다.
발, 불, 예? 이렇게 써요. 또 백자를 쓰기도 하고 필 발자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발조선이다. 조선 앞에 박달이라는 그 한자 표기 발자를 써서 발조선이라고 한 글이 나온다 이거야. 관자가 말한 발조선이 바로 박달 민족이 세운 발조선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발조선이 발해 유역에서 건국됐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바다 이름을 박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다 이름이 발해인 것입니다. 발해의 발은 바로 발조선의 발인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발해의 발자하고 발조선의 발자하고 글자는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조선도 아침 조자, 조선이란 조자에다가 삼수변을 붙여서 조수조자로 바꿨듯이 발자도 박달의 발자를 지금 물이름 발자로 글자는 바꿨지만 조하에, 조선하에 조라고 하는 발음이 살아있잖아요. 발해에, 지금 박달의 발은 아니지만 그 박달의 발의 발음이 발해의 발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날 중국 관할로 되어 있지만 이 발해가 본래 박달 민족의 그 박달 바다였다고 확신합니다. 이 발해 유역에서 홍산 문화, 또 대문구 문화, 이런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의 그 뿌리가 되고 모체가 되는 그런 발해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발해 문명의 동아시아 문명의 상징인 발해, 그 발해라는 이름에 우리 박달 민족의 박이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박달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비록 중국 관할이 되어 있지만 우리 박달 민족은 그런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발해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중국을 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발해 유역에 아주 공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어서 물이 있어야 공장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폐수, 중금속 뭐 이런 오염 물질들이 발해로 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물 집합장소라는 이야기도 있고 천연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인은 바뀌는 것은 그게 역사의 법칙입니다만 이것을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또 그 주인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